맥주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다 각자의 향이 있고 맛이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맥주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증거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아니 날씨가 나스락이 너무 좋은 날씨야. 오늘 근데 저 혼자 먹어야 돼 이거? 오시는데? 나도. 안녕하세요. 아니, 맥주만 드신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선물을 시장 조사 하신다 그래서 맞아요. 선물을 좀 하나. 이거 좀 귀하게 구한 겁니다. 이거. 어머. 알콜 아버지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눈빛이 완전 신뢰가 가는데요? 아, 신뢰하셔도 돼요. 완전 신뢰.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떤 맥주예요? 제가 맥주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정말 예전에는 구하기 힘든 거였는데 요새 정말요? 조금 좀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KBS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먹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맥주 바로 먹어볼까요? 혹시 국민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딘지 아세요? 독일? 보통 독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에요? 어디냐면 체코예요. 체코. 체코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체코 그래요? 사람들이 맥주를 얼마나 많이 먹냐면 이 500ml 캔으로 1년에 국민 한 사람이 370캔 이상을 먹어요. 물 먹듯이 먹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러면? 체코에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체코 사람들은 맥주를 물보다 많이 먹는다는 말이. 제가 체코 여러 번 가서 먹어봤거든요. 맥주 드시러 체코까지 가신 거예요? 그럼요. 체코에서 3박 5일 동안 맥주만 드셨어요? 맥주만 너무 대단하시다. 근데 체코는 정말 그렇게 맥주 강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맥주를 많이 먹는 민족이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통일해요. 애들은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맥주를 사랑하는 체코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거? 부드바르. 부드바르? 네.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부데오비츠키라고 써 있어요. 부데오비츠키가 이 맥주 만드는 지역 이름이에요. 체코 남부에 있어요. 근데 요거를 독일어 발음으로 부드바이스라고 하거든요. 부드바이스 하면 뭔가 생각나는 맥주 하나 있죠. 버드와이저. 맞아요. 미국의 버드와이저가 이름을 그대로 베껴갖고 상표권을 지들이 먼저 등록한 거예요. 버드와이저가.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버드와이저 광고 찍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맥주 스타일로는 필스너 라거라고 해요. 필스너 라거. 경쾌하고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아주 오늘 같은 경쾌하고 날씨에 그냥. 이런 경쾌하게?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한 잔. 좋아요. 그냥 먹으면 되나요? 맥주를 원래 오감으로 즐기는 술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캔으로 그냥 바로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색깔을 즐기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그래. 그 다음에 향을 맡기가 힘들어요. 저 맥주를 이렇게 향을 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향을 맡아보셔야 돼요, 이제. 맥주 그래요? 마셔야 되니까. 그쵸. 제가 직접 한 잔 먼저 따라드리고. 맥주를 이렇게 유리컵에 따라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따라 주신다. 저도 한 잔 따를게요. 우와, 근데 너무 이쁜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잔 하시죠. 짠 하고 반갑습니다. 제 선생님. 맛있는데? 맛있죠? 약간 시원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시원한 게 아니라 이 맥주 자체가 시원한 느낌. 잘 만든 맥주죠, 사실. 향도 한번 맡아봐요. 비염약 좀 주실래요? 나는 모르겠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로? 요겁니다. 호가든 알죠. 네, 이건 뭐 호가든은 너무 알죠. 유명하니까. 그럼요. 밀맥주 세상에 양대 산맥이 또 있어요. 어떤 걸까요? 독일 밀맥주와 벨기에 밀맥주. 이거 벨기에! 이건 벨기에. 어. 독일 밀맥주를 부를 때는 바이스 혹은 바이젠이라고 부르고, 벨기에식 밀맥주는 윗비어라고 불러요. 윗비요? 똑같은 뜻이에요. 바이스나 윗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화이트라는 뜻이에요. 뭔가 어릴 때 호가든 먹으면 맛있어 보였어.
되게 향이 향이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죠. 그 향이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게 벨기에 밀맥주 특징이 뭐냐면 독일의 바이스는 맥주 기본 재료 말고 다른 재료들을 넣지 않는데 벨기에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 사람들이 좀 맥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창의적이에요. 여러 가지 막 부재료를 막 섞어본 거예요. 도전 정신이 있었구나. 창의적인 굉장하게. 그래서 이 호가든만 해도 고수 씨앗, 코리앤더라고 하거든요. 그 코리앤더 씨앗, 고수 씨앗하고 오렌지 껍질을 넣었어요. 오렌지 껍질. 오렌지 껍질. 당연히 맥주의 기본 재료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향이 되게 독특하고. 향이 이렇게 독특하죠. 하는. 맥주의 기본 재료 뭔지 아세요? 그냥 보통 보리, 뭐 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보리. 이번 기회에 여기 딱 있어요 지금. 맥주의 기본 재료. 이게 첫 번째 재료가 이게 몰트예요. 이게 몰트라는 거는 보리를 먼저 싹을 틔운 다음에 말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딱 맞자마자 굉장히 씁쓸한 이게 바로 홉이에요. 홉. 홉은 뭐예요? 홉은 뭐냐면 넝쿨 식물이에요. 근데 그 식물에 꽃이 펴요. 그 구화라고 하는데 그 꽃을 딱 말리면 홉이 돼요. 근데 이 홉은 맥주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쏨나.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쉽게 맥주가 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딱 두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맥주도 상해요? 상하죠. 도수가 낮은데. 상한 맥주 먹으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 먹어봐서 어떻게 알아요. 돼요? 복통, 설사, 요거가 효모. 효모.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효모가 되는데 요건 이제 액상 효모예요. 요렇게 세 가지 재료에다가 맥주니까 당연히 물이야 필요한 것이고 요렇게 네 가지가 기본 재료인데 호가든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 재료 말고도 부재료를 넣는 게 특징이에요. 밀맥주는 거품이 좀 많아가지고 맛있어. 아까 거보다 더 탄산이 많은 것 같아. 일단 향이 향이 독특하고.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비누 냄새. 그러면은 이 색에 따라서 맛이 진하거나 뭐 도수가 높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맥주의 그 기본적인 색깔은 도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결정이 되냐면 이 몰트의 색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맥주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맥주 여기 하나 보이네요. 기네스 이거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아는 유일한 흑맥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흑맥주. 완전. 제가 그러면 오늘 좀 이쁘게 한 잔 좀 따라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제 식대로 할게요. 굉장히 위에서 올라오네. 이렇게 하고 기다려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것 같죠? 요때부터는 활칵활 쏟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래서 해서 한 90%까지 만들면 또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천천히. 진짜 그냥 쪼로로로로 쪼로로. 거의 그냥 이 다합도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봅시다. 우와, 안 넘쳐.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 아이스크림 같아. 이거는 이게 찍어야 실력 돼. 좋은 사람들은 거의 산처럼 올리기도 해요. 짠. 보르자 맥주. 확실히 좀 더 씁쓸한 것 같은데. 기네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까 맥주 색깔을 진하게 만들려면 진한 몰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네스는 좀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게 보리를 고온에서 볶아서 그 구운 보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시커먼 빛깔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까 마셨던 뭐 체코 필스너 이런 맥주들은 굉장히 색이 옅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 걸 한번 볼 수 있는. 이건 약간 중간. 중간색. 자, 요거는 볼 수 있는데. 소리. 되게 잘 따신다. 되게. 색이 확실히 다르다. 색이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되게 진하네요, 이게 색이. 요게 보면 색이 상당히 좀 진하죠. 이게 구릿빛. 굉장히 좀 진한 빛. 메가더. 이게 메가가 더 들어있어서 메가더래요. 와, 이거 이름 진짜 천재 같다. 야, 메가가 더 들어서 메가더야. 와. 응. 야. 메가. 터? 저 여기 얼굴, 여기 목 빨갛지 않아요, 지금? 저도 빨개요, 지금. 지금 약간 지금 술 계속 우리 먹어가지고. 깡맥주 먹어가지고 지금.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어. 이게 그러니까 깡수를 말이야. 이 이거 대낮부터 지금. 숙취해소제 하나 먹이고 지금. 저는 그것도 안 먹었는데.
저희 안주 하나 좀 주세요. 안주. 우리 아무것도 없어. 그래, 저거 맞아, 진짜. 난 저거 안주인 줄 알고 이렇게 먹으려 그랬잖아. 저희가 즉석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저희의 첫 번째 제시어는 내가 준비 시작. 메가호표모, 메가효표모, 메가호표모, 메가효표모, 메가효표모. 효이라고 하시는 효. 이 지독한 사람들. 자, 한번 준비되시면 해볼게요. 말씀해주세요. 메가 홉 준비 시작. 메가홉 효모, 메가홉 효모, 메가홉 효모, 메가홉 효모. 오, 천재다. 예. 자, 메가 효표를 4번 했대요. 그걸 또 일러요? 왕만빵으로 하실게요. 해볼게요. 네, 준비 시작. 왕밤빵, 왕밤빵. 아 다른 거 할래요. 다른 거. 메가 메가 효표를 효표. 한 번만 메가 성공하시면 효표. 바로 드릴게요. 시작. 메가홉 효모, 메가홉 효모, 메가홉 효모, 메가홉 효모, 메가홉 효모. 됐죠, 됐죠. 인정, 인정. 와! 안주 주세요. 나 좀 취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안주 이제 탔으니까 안주 먹으면서 또 다른 맥주 또 시음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형, 일단 이거 어울릴만한 맥주. 그렇죠. 자, 여기 있습니다. IPA. IPA의 I가 인디아예요. 인디아 페일 에일. 쉽게 얘기하면 인도하고 관련이 있는 맥주예요. 19세기 초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잖아요. 당시에 영국에서 유행하던 맥주가 페일 에일 맥주가 유행했어요. 근데 인도에 온 영국인들이 먹고 싶어. 고향의 페일 에일 맥주를 너무나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향에다가 얘기를 해. 영국의 그 페일 에일 맛있는 거 좀 보내줘. 영국에서 인도까지 어떻게 보냈겠어요? 배로. 배로 보내죠, 당연히. 근데 이 배로 보내면요, 당시 항로로는 적도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럼 다 상하지. 다 상하.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호흡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술술한 맛, 방부제. 방부제. 오케이. 와, 머리가 되게 좋으시네. 와! 그래서 페일에일 맥주에다가 방부제인 홉을 왕창 때리는 거야. 왕창. 2달 석달간 적도를 통과해 가도 안 상하고 도착한 거야. 그렇게 탄생한 게 IPA. 인디아 페일에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페일에일 맥주의 인도 수출 버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 맥주.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 제 입맛에는 안 맞았었어. 왜냐면은 막 친구들이 맛있는 맥주야 이래서 추천을 해줘서 먹었는데 이게 맛있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 그냥 한번 먹고 이제 레벨업 해야죠. 레벨을 마셔요. 레벨업 해야 돼. 그리고 처음에는 IPA 처음 먹고는 아 이게 뭐야 모르겠어 맥주 왜 이렇게 쓰게 먹어야 돼 하는데 처음에 그랬어. 나중에는 오히려 이걸 찾아. 중독될 수가 있어요. 중독될 수 있어요. 써. 써줘. 써. 써요 쓰죠. 쓰죠. 어. 아유, 인도로 수출하려니까 호프를 때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써요. 인생이 쓰다고.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우 나는 딱 좋은데 이 쓰는 맛이. 아니 세상에 맥주는 많고 자기 취향대로 먹으면 되지. 그쵸. 근데 진짜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취향대로 기자님처럼 이런 약간 씁쓸한 맛도 좋아하고 이러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쓴 거 됐고 이제 이건 먹어요. 이거. KBS라서 궁금했어. 얼마나 대단하면 여기서 KBS 맥주를 이렇게 당당하게 병따개 있어요. 이거 근데 병따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따개 여기 있습니다. 이야. 캡건. 이야. 이게 병따개예요? 병따개. 사실 뭐 제가 이런 장난을 할 세대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신기하다 이거 근데 진짜 머리 진짜 좋다. 기발해 사람들. 브렉퍼스트 스타우트.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이 파운더스에
KBS 말고 그냥 브렉퍼스트 스타우트라는 맥주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인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게 커피 꼭 먹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귀리로 해서 이제 우유 타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시리얼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브렉퍼스트 스타우트라는 맥주를 이 파운더스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맥주의 레시피를 좀 변형을 해서 커피나 다크 초콜릿 이런 느낌이 나게 만들어서 이 K는 뭐냐? 켄터키잖아요. 켄터키 하면 뭐가 유명해요? 켄터키 근데 후라이드 치킨만 유명한 게 아니고 빠밤. 제가 쫀쫀해요, 켄터키 빠밤. 뭐? 쫀쫀해요 빠방? 켄터키에서 유명한 거는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맥주를 버번 위스키를 숙성한 오크통에다가 집어 넣어서 숙성을 시켜요. 이거 도수가 좀 세겠네요, 그러면? 도수 세요 이거는. 요거는 아마 12도.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따신 이유가 있네요. 도수가 제일 높아서 높으니까. 높고 풍미도 먹고 진해요. 집에 가라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묵직한 걸로 한번 제일 먹어보세요. 묵직한 거 먹을게. 제일 묵직한 묵직한 거, 이게 바로 묵직한 거. 이건 정말 묵직한 자, 방부터 커피, 다크 초콜릿 바로 느껴지죠 이거는. 다크 초콜릿 좋아하세요? 아니요. 근데 정말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커피 향과 다크 초콜릿 향이 여기 실제로 카카오하고 커피를 집어넣었어요 아예. 한번 드셔보실래요? 똑같이 우리 술지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알겠죠?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죠? 이게 KBS 참 말하기 묘해요. 그러니까 뭔가 술을 제가 잘 먹었으면 되게 매력적인 술일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저는 이제 막 성장하는 술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허니제이 씨가 만드는 맥주가 더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요? 왜냐면 이런 맥주는 너무 취향을 많이 타서 소수의 맥덕들이 좋아하지만 매니아층. 매니아들이 좋아하지만 허니제이 씨 오늘 제가 딱 보니까 허니제이 입맛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맥주를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오.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맥주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증거다. 아마 허니제이 씨가 만드는 맥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맥주가 되지 않을까. 오, 너무 좋다. 허니제이 씨 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잖아. 내가 춤을 못 추지만. 그래서 허니제이 씨의 맥주도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즐겁게 해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은 지식을 주셔가지고 진짜 오늘 너무 많이 공부됐어요. 액체로 된 우정. 액체. 우리 친구 오늘 됐잖아. 친구 됐어요. 친구 우정 됐잖아. 나눴으니까. 액체로 된 우정을 오늘 나 맞았으니까. 우정했으니까. 아이 다 비워버리자 이거. 나는 그냥 이거. 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수를 되게 길게 쳐주시네요. 그 MZ세대 저격하는 힙한 감성, 고급 섹시. 맥주를 구매하면 이제 굿즈 같은 것도 인증샷, SNS 올리면 챌린지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아까 섞어 마셔도 맛있는 맥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댄스 챌린지에 사용할 수 있는 루틴을 직접 짜주실 건지. 몰라, 나도 몰라. 안 되겠어.